오늘의 칼럼입니다. 스티브 잡스가 말한 직관은 어디에서 올까? 직관이라면 생각이나 판단 같은 걸 하지 않고 그냥 느낌상으로 바로 이건 참 좋은 것이다, 아니면 이건 안 된다 라고 감각적으로 바로 생각하기 이전에 느낌으로 오는 판단력입니다. 스티브 잡스가 말한 직관은 어디서 올까? 스티브 잡스라면 애플을 창업하고 아이폰을 만든 사람이죠. 만든 사람인데, 그 직관이라면 일단은 그 직관을 가지는 것 자체가 상당히 좋다 라고 봐야 되겠죠. 필자는 무료 스타트업 엑셀레이팅 프로그램을 올 봄부터 시작해 오고 있다. 무료 스타트업 엑셀레이팅 프로그램이라면 쉬운 말이 아니고 쌤도 잘 모르는 말이지만, 이 문맥으로 봤을 때 이 프로그램의 엑셀레이팅 수업에서는 교수님인가 보네요. 수업을 한다라고 하니까 필자는 시장조사를 예외 없이 강조했다. 시장조사라고 하면 어떤 사업이나 장사, 경영 등을 하기 위해서 그 주변에서 일어나는 사람들의 요구 조사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 무료 스타트업 엑셀레이팅 프로그램이라면 뭔가 시작한다라는 뜻이 있고, 엑셀러레이팅, 자동차 페달에서 시작된 말인 것 같기도 하고, 엑셀러레이팅이라고 하니까 뭔가 시작하는 벤처기업이나 이런 업체들에게 도움을 주는, 여러 가지 시작할 때 굉장히 많은 도움이 필요하니까 그런 프로그램을 시작해 오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시장조사는 공부만 했던 학생들에게는 참 어려운 미션이다. 미션은 임무수행 그런 것들이죠. 참 어려운 미션이다. 필자는 스타트업들에게 새로 시작하는 벤처기업이나 그런 류들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문제의 정의와 해결을 통한 아이디어 발굴을 이야기하고 바로 시장조사를 주문한다. 시장조사는 2번 진행이 된다. 첫 번째는 문제의 정의가 맞는지, 그리고 두 번째는 해결 방법이 맞는지 검증한다. 첫 번째는 문제의 정의, 개념, 문제, 그 시장 조사석에서 일어나는 개념을 파악을 갖다가 잘 했는지, 그리고 그 두 번째는 그 해결 방법이 맞는지를 검증한다. 대부분은 대면조사라고 하면 직접적으로 나가서 사람들과 만나서 조사를 시킨다. 왜냐하면 그래야 정확한 시장 반응을 예측하기 위해서이다. 그리고 어느 날 시장조사 미션을 설명하는데 한 학생이 이의를 제기한다. 학교에서 시장조사 미션에 대해서 수업을 하고 있는데 한 학생이 반대되는 의견을 제기한다는 거죠. 스티브 잡스는 시장조사하지 말고 직관에 의존하라고 한 것 같은데요. 스티븐 잡슨이
쌤 말같이 시장 조사를 통해서 뭐 생각이나 판단을 하지 말고 바로 느낌으로 알아차리는 직관에 의존하라고 한 것 같은데요. 굳이 뭐 시장에 가서도 뭐 판단할 필요도 없고 감각적으로 지금 시대가 어떻고 이러니까 어, 좋다 나쁘다라고 의존하라고 한 것 같은데요. 이 말도 틀린 말은 아니다. 다만 스티브 잡스가 같은 부류의 집단에나 한정된 표현이다. 스티브 잡스 같은 부류의 집단이라면 뭐 아주 공부를 많이 했거나 창의적이거나 굉장히 영특한 사람이거나 뭐 그런 사람류 부류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에 한정된 표현이다. 그 사람한테만 적용되는 표현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시장조사마저 필요 없게 하는 경영의 직관이란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 그렇다면 스티브 잡스가 말한 직관, 경영의 직관이란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 바로 판단하는 능력. 정답부터 이야기하자면 20년, 30년 동안 쌓인 문제의 정의와 해결에 대한 경험의 축적에서 스티브 잡스가 가지고 있던 위대한 경영의 직관이 나올 수 있다. 이 필자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네. 그 직관은 오랫동안 20년, 30년 동안 오랫동안 많은 문제의 쌓이면 많은 문제의 정의와 해결을 해본 경험의 축적된 경험에서 스티브 잡스가 가지고 있던 위대한 경영의 직관이 나올 수 있다. 누구나가 오랫동안 경영을 해봐야 그것들을 갖다가 느낄 수 있는 직관을 가질 수 있다라고 말을 하네요. 결국 적극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도전의 경험이 쌓인 50대 경영자의 사고에서 위대한 직관이 나올 확률이 높은 것이다. 나이만 많이 먹었다고 되는 게 아니라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도전을 해본 경험이 많이 쌓인 50대 경영자의 생각에서 위대한 직관이 나올 확률이 높은 것이다. 그런데 문제 해결의 경험을 쌓기란 그리 쉽지가 않다. 그렇기 때문에 경영자에게는 인내가 중요하다. 인내가 중요하다고 나오네요. 오랫동안 참아야 된다는 거죠. 스티브 잡스가 20대부터 애플을 시작으로 중간에 경영권을 빼앗기기도 했지만 스티브 잡스가 원래 애플을 시작했는데 자기가 만든 회사에서 중간에 쫓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경영권을 빼앗기기도 했지만 넥스트 컴퓨터, 픽사 등을 설립하며 밖에 나가서도 넥스트 컴퓨터라는 회사 그리고 픽사 등을 설립하면서 도전의 경험을 멈추지 않았고 다시 애플로 돌아온 스티브 잡스는 다시 이제 애플에 돌아왔는 모양이네요. 인류의 문화를 변화시킨 위대한 제품인 아이폰을 그의 직관으로 만들어낸다.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시대적으로 그냥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만들고 싶다, 그런 느낌대로 따라갔던 거죠. 이러한 직관의 소유자는 놀랍게도 우리 역사 속에도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옛날에 그런 일들이 있었는 모양이네요. 바로 이순신 장군이다. 이순신 장군이 다른 무관들과 다른 무관들이라면 다른 이순신 장군 말고도 장수들이 참 많았겠죠. 그 장수들을 갖다가 무관들이라고 하는데 가장 크게 다른 점은 문제를 정의하고 해결해 나가며 이를 기록하는 습관이었다. 난중일기나 날마다
전쟁 중에도 꼬박꼬박 일기를 적었던, 일기와 그 상황을 갖다가 기록해 나갔던 습관이었다. 당대의 라이벌이라 불리웠던 원균은 이러한 습관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당대의 라이벌이라 불리웠던 원균, 이순신 장군하고 성적이 비슷했던 사람이네요. 원균 장군은, 원균도 무관이죠. 이러한 습관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원균은 그냥 싸움은 잘했는데, 지휘는 잘했는데, 기록하고 꼼꼼히 따져보고 이런 습관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타고난 재능과 용맹에만 의존한 원균 장군과 20년 이상의 세월을 인내를 가지고 끊임없이 문제 정의와 해결의 경험을 쌓은 이순신 장군의 직관의 차이는 임진왜란에서 전패와 전성이라는 기록으로 증명됐다. 전패는 일본을 말하는 거고, 전성은 이순신 장군 편을 이야기하는 거죠. 인내는 문제 해결의 경험을 쌓게도 해주지만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거력을 키워준다. 리더십이라면 누군가를 이끌고 함께 데려갈 수 있는 큰 힘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키워준다. 4세기 백제의 건초고 왕은 강성해진 국력을 기반으로 고구려를 침략한다. 결국 양국은 평양성에서 대치하고, 대치한다는 말은 이렇게 평양성을 기점으로 해서 이쪽과 이쪽이 나눠서 이래 서로를 갖다가 경계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대체하고, 당시 고구려 왕인 고국 원왕은 야전을 고집하다가 전사한다. 야전이라면 산이나 들 따위의 야외에서 벌이는 전투를 말합니다. 같이 참전한 그의 아들인 소수린 왕은 아버지의 시신을 찾지도 못한 채, 야전에서 그 산이나 들에서 시신을 찾지도 못한 채 성문을 닫아버리고 공선전을 한다. 아버지의 시신을 이래 찾지도 못한 채 공선전을 한다. 공선전이라고 하면 성이나 요새를 빼앗기 위해서 벌리는 싸움인데, 많은 신하들이 반대가 있었지만 아버지의 시신을 찾았어야 되겠죠. 근데 반대가 있었지만 국가의 리더인 그는 슬픔을 인내로 극복하고 나가서는 안 된다. 지금은 우리가 약하니까 호수 같은 마음으로, 아주 큰 마음으로 백제의 공격을 극복하고 만다. 평양선 안에서 백제의 공격을 이겼다라기보다는 침략을 당하지 않고 가까스로 지켜낸다는 말에 가깝죠. 그리고 그는 큰 그릇으로 시간의 도움을 받는다. 마음이 컸기 때문에 시간의 도움을 받는다. 아마도 마음이 작았으면, 마음이 바쁘고 아버지 시신을 찾고자 조급하게 행동을 했거나, 또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해서 바로 다시 침략을 하거나 이렇게 했다라는 뜻이 아니고, 기다렸다는 거죠. 자신의 대해서 백제를 이길 수 없음을 그는 직관으로 알고 있었고, 자신에 대해서 자신의 삶의 전체 기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백제를 이길 수 없음을 그는 직관을 알고 있었고, 그는 집권기에는 제도를 정비해서 국가의 틀을 경고했다. 백제를 다시
침범하기보다는 제도를 정비를 해서 국가 법이나 이런 것들을 말하는 직공기라면 자신이 왕으로 있을 시기를 말합니다. 정비해서 국가의 틀을 견고했다. 100년이라는 긴 시간이 지나서 그로부터 100년이라는 긴 시간이 지나서 3대 후에 가서 강개토 대왕과 장수 대왕 시기에 5세기 전성기를 만들어내고 제일 고구려가 강성했던 시기죠. 광개토 대왕과 장수왕 시기에 5세기 전성기를 만들어내고 결국 장수왕은 남하 정책으로 백제를 침략해 계로왕을 죽인다. 100년이라는 시간의 도움을 받아서 복수를 한 것인데 인내는 그 그릇을 키우며 그릇이 큰 사람은 긴 시간의 도움을 받아서 결국 뜻을 이룰 수 있음을 여실히 보여줬다. 스팸 전화가 상당히 많이 오네요. 다시 그리고 그래서 아까 시간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리더는 늘 성자가 된다. 도움을 받을 자기 그릇이 커야 그 시간의 도움을 받을 수가 있겠죠. 청나라 전성기를 이끈 강희제는 거의 대뿐만이 거의 인생 전체를 거의 대뿐만이 아니라 거의 인생 전체 기간뿐만이 아니라 아들 손자인 건융, 옹종대까지 긴 정성기를 구가하면서 긴 정성기를 지내오면서라고 생각이 됩니다. 당대 세계 최강국을 만들었다. 90살을 넘게 산 강희제가 여러 어록을 남겼지만 가장 유명한 말이 있다. 참고 그리고 또 참으면 천하를 얻는다. 당시 세계의 주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강희제가 왜 이렇게 많이 참았을까? 한족의 10분의 1도 되지 않은 만주족이 세계를 정복한 원동력은 바로 인내다. 인내를 통해 많은 한족을 자신의 사람을 만들었고 인내를 통해 획득한 문제 해결의 많은 경험은 천하를 통치할 직관을 그에게 선물을 하였다. 인내를 기반으로 한 그의 장기 집권이 청의 태평성대를 만들어낼 것이다. 자, 청나라의 사례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인내가 중요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네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리하자면 문제 해결의 경험이 직관을 만들어내고 문제 해결의 경험 어려운 경험들을 많이 해봐야 그것이 직관을 만들어내고 경험을 쌓는 데는 인내가 필요하다. 그 경험을 많이 쌓는 데는 인내가 참는 것이 필요하다. 이 인내를 통해 사람을 얻어 리더십을 공고히 할 수 있고 또 그릇을 키워 성자가 되기 위한 시간의 도움을 얻을 수 있다. 스티브 잡스, 이순신, 소수림왕, 강희제 모두 시대와 상황은 달랐지만 성공의 원칙은 똑같았다. 자, 이걸에서 하고자 하는 핵심 주제는 무엇일까요? 말하자면 여기 정리하자면 여태까지 했던 모든 말을 정리해보면 핵심 주제는 이거라고 볼 수 있겠네요. 문제 해결의 경험이 직관을 만들어내고 경험을 쌓는 데는 인내가 필요하다. 요까지가 핵심인 주제가 됩니다. 자, 모두 성공의 원칙은 똑같았다라고 했죠.
그거는 결국에는 우리에게도 이렇게 문제 해결을 갖다가 직접 어려운 일이 나타나면 피하지 말고 스스로가 그 문제를 어떻게 슬기롭게 해결을 하고 밖에 나가서 여러 가지 경험들을 쌓는데 는 참고 추워도 참고 귀찮아도 참고 힘들어도 참는 인내가 필요하다라고 오늘 이 칼럼에서 핵심 주제로 나와 있습니다. 자, 오늘 칼럼 해설을 마치겠습니다.